마케코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어제 있었던 소식인데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외에서 OLED 관련 종목들이 상당 부분 많이 움직였는데요.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오게 되는 애플의 신형 태블릿 PC, 아이패드 프로에 사용하는 OLED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전량 공급한다는 소식입니다. 납품 규모는 총 850만 장으로 금액은 3조 9천억 원에 이르는데요. BOE 같이 중국 업체들을 따돌리고 한국 업체가 애플 아이패드의 OLED 패널들을 독식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일단 애플이 이르면 이달 신형 프리미엄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프로를 공개하게 되는데요. 이 모델은 2종 정도로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애플은 고급화를 위해서 기존의 LCD 대신에는 이번에 OLED를 채택을 했습니다. 올해 450만 대 가량을 내놓을 텐데 12.9인치 모델의 OLED 납품사로는 LG가 선정이 됐습니다. 삼성 역시나 올해 400만 대 정도 생산할 11인치 모델의 OLED 납품사로 정해졌는데요. 공급 규모는 11억 6천만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가 각각 6세대 OLED 생산 라인에서 애플 아이패드 프로용 제품을 양산하기로 시작했는데요. 산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이 까다로운 애플의 눈높이를 통과했다는 만큼 노트북이라든지 이 게임용 모니터 같이 다른 중형 OLED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의 추격을 따돌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앞서서 지난해부터 애플의 신형 아이패드용 OLED 수주전이 굉장히 치열했었는데 이 LG와 삼성 누가 좀 가져가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평가는 공동 승리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게 됐고요. 삼성과 LG가 각각 좀 다른 인치용 제품에서 OLED를 공급하게 됐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애플과 관련된 소식이기 때문에 LG이노텍, LG전자, 더구전자, 자화전자 그리고 삼성 쪽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외에서도 OLED 종목들이 많이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종목들 위주로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어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국가 신용등급 전망 역시나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는데요. 일단 피치가 2012년에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된 뒤 이 같은 등급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있었는데요. 지난해 10월에 제시했던 2.1% 동일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수출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봤는데요. 이번 평가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재정 수지에 대해서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정조치 법제화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4월에 총선이 추진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했었고요. 금융 안정성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고금리 위험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잘 관리되고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PF 대출의 익스포저는 낮은 수준이라고 봤고 비은행도 PF 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확충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기재부는 관련 자료를 통해서 피치가 우리 경제의 성장 개선을 전망하면서도 대외 건전성을 높이 평가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 세 번째 소식으로 인터배터리와 관련된 내용들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배터리 2024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르포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정말 다양한 기술력들을 뽐내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약간 침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배터리 3사는 올해 공격적인 행보들을 예고했고요. 조기에 업황 반등이 되지 않을까 그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배터리 2024에서 어제 배터리 3사는 나란히 신제품들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예정 보도대로 LG 에너지솔루션이 선보였던 제품은 파우치형 셀투팩 배터리입니다. 이 셀투팩 기술은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첨단팩 디자인인데요. 기존 배터리 구성에서 모듈 단계를 제거한 점이 특징이고 팩에 직접 셀을 조립을 했기 때문에 이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배터리의 무게와 비용을 절감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SK온 역시나 이 전시장에서 기존 대비 한 단계 진화한 급속 충전 배터리와 성능을 높인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함께 공개했는데요. 내부적으로 LFP 배터리 개발이 완료가 됐다면서 고객과 구체적인 협의가 완료됐을 때는 2026년쯤에는 양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양산 시기를 못 박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된 그런 계획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삼성 SDI 역시나 긍정적인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단독 보도도 있었는데 지름이 46mm에 달하는 배터리의 4개 라인업을 또 개발한다라는 이야기들이 함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셀 기업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좀 기술력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배터리 2024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투자 전략에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종목들 LG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일단 소식이 좀 나왔는데요. 롯데케미칼이 LC타이탄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지 않나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업황 침체, 실적 부진까지 이어지고 있는 업계가 바로 국내 석유화학 업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회사나 시설 매각에 착수했다는 그런 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단독 보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대규모 생산기지인 자회사 롯데케미칼 타이탄 매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석유화학 제품 원료인 에틸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LC타이탄은 수요 감소 때문에 지난해에만 연간 612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LG화학도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제조하는 전남 여수의 NCC 2공장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작업 중이라는 소문이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매각설에 대해서 모두 회사 측에서는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지금 석유화학 사업 업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운영 효율화라든지 사업 구조 개편들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매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지는 않을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언급이 된 롯데케미칼, LG화학 같은 종목들 석유화학 업계로 넓혀서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보도 살펴보시죠. HLB제약이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과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의 병용요법을 국내에서 상업화하기 위해서 각각 HLB생명과학 그리고 CG인바이츠로부터 국내 판권을 획득했습니다. HLB는 미국의 자회사 엘레바를 통해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병용요법을 간암 1차 치료제로 지금 개발을 해왔는데요. 리보세라닙은 미국의 어드벤천 연구소의 폴첸박스가 개발한 항암제고요. HLB생명과학이 2018년 이 물질의 한국 판권을 보유한 부광약품으로부터 인수를 했습니다. 항소제약이 개발한 캄렐리주맙의 한국 판권은 CG인바이츠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 좀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엘레바와 항소제약이 FDA로부터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병용요법에 대한 품목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FDA 허가 시기에 맞춰서 관련 공동으로 해당 요법의 품목 허가 신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 허가 신청 시기는 6월에서 7월 중일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허가 이후에는 HLB제약이 영업과 판매 활동을 진행한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이 세 회사는 향후에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신규 적응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상 개발을 모색하는 등 협력할 계획도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들 확인해 드립니다. HLB제약 포함해서 HLB생명과학 그리고 언급됐던 CG인바이츠까지 오늘장 주가 흐름에 영향 줄 만한 뉴스들이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시 한 가지 살펴보실까요? 윙이푸드가 미국의 나스닥 상장을 결정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생산 설비 확충을 통해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고 신규 설비 설치를 통한 신규 사업을 진출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서 총 600만 주의 신주를 상장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발행하게 되는 신주는 모두 미국의 주식 예탁 증서, 그러니까 ADR의 근거가 되는 원주로 발행이 됩니다.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대상으로 ADR을 발행하고 ADR과 발행과 관련한 신주 전량은 해외 예탁 기관에 예탁된다라고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의 상장을 일단 결정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결국에 윙이푸드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터치하는 흐름이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개별적인 종목들이 강해지는 장세니까요. 이런 이슈까지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6가지 소식들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로 채워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